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북극 항로 관련주죠. 동방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앞 시간에 KCTC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어서 동방을 좀 알아볼 텐데 말씀드린 대로 북극 항로 관련주는 사실 대장주가 따로 있습니다. 쇠빙선을 제작하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더 나아가서는 현대글로비스 정도를 꼽을 수 있고, 뭐 확장해 나간다고 하면 뭐 페노션이나 HMM 등도 거론이 되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동방도 그렇고요. 앞 시간에 알아봤던 KCTC도 그 쇠빙선 제작 그 종목들에 비해서는 대장주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이미 그런 상반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보는 동방과 KCTC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알아본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는 것뿐이지, 북극항로 관련주로 본다라고 하면 쇠빙선 제작하는 그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 영상 KCTC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길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북극항로 관련된 그 기반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KCTC 종목 분석 영상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동방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사업 영역도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한번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남윤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먼저 동방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봤는데 제가 시작하자마자 홈페이지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방은요, 사업 영역은 사실 KCTC와 거의 비슷해서 뭐 이렇게 딱히 특징 지어서 설명드릴 게 없는데, 뉴스를 찾아봐도 이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동방이라고 이렇게 치면요, 뉴스가 쭉 나오는데 뭐 동방의 빛, 동방정사, 오늘의 운세, 동해시 북상 동방재단, 그리고 뭐 동방의 노래, 동방메디컬, 동방제부, 동방정사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동국대 이사회, 뭐 스님 얼굴이 나오면서 이 동방학원이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계속 내려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이 동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뉴스를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 만약에 동방 주주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아무리 찾아도 얘는 뉴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종목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업 내용은 보긴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그래도 나름 홈페이지는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회사 소개를 눌러서 이 CEO 인사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의 대표이사인 박창기 대표이사님의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좀 인상이 강렬하십니다. 강렬하시고 여기 보시면 우뚝 섰다. 정말 우뚝 서서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대표님의 얼굴입니다. 일단 대표님 얼굴을 봤으니 회사의 사업 내용을 좀 봐야 될 텐데, 연역을 보면 1957년 동방운수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회사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랜 연역을 기반으로 이 동방은 실적을 탄탄하게 유지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홈페이지로 왔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겠죠. 사업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사업 쪽을 좀 눌러보면 네, 우리 KCTC 사업과 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항, 울산항, 평택항, 인천항을 대표로 하는 이 항만을 통해서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 회리 사업, 물류창고 및 CYCFS 사업, 내륙 운송 사업에 4개의 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운송 서비스를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KCTC와 마찬가지로 이 TPL, 3PL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TPL의 약자가 여기 나와 있죠. Third Party Logistic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자 물류입니다. 3자 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뭐 철강, 벌크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가 뭐 철강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철강을 운송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벌크. 네, 이런 육로 운송, 해상 운송 모두 다 벌크 운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근데 풍력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풍력을 눌러보면
풍력 타워가 엄청 크잖아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여러분들 이 풍력 블레이드나 이 풍력 타워를 운반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엄청 큽니다. 이게 막 50m가 넘잖아요. 엄청 큰 이 구조물을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 물류 사업에 이게 또 들어가겠죠. 네, 그런 역할을 지금 동방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행 실적을 한번 눌러보면 동국 SNC가 이 풍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풍력 타워, 동국 SNC에서 만드는 풍력 타워를 운송을 해줬고요. 유니슨 대표적으로 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유니슨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상 풍력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해상 풍력 중심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유니슨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 전략을 해상 풍력으로 좀 집중하겠다라고 했던 최근의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유니슨의 이 풍력 타워도 운송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에서 만든 풍력발전기 하부 구조물 10기를 해상 운송했다. 2015년에서 2016년 요런 이제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풍력 사업 쪽에 이제 포함이 되는 밸류체인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좀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상 운송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포스코 현대제철 발전소 등의 고객의 철강 제품 및 벌크 화물의 해상 운송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요 정도로 이제 사업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아봤고 KCTC와 거의 비슷해요. 북극 항로 관련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사업 내용과 함께 주가의 흐름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기업 개요와 현재 주가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3,04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458억 원. 이 시총 규모도 KCTC와 거의 비슷합니다. 상장 주식 수는 4,700만 주가 좀 넘고요. 52주 최고가가 4,120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PER, PBR을 보면 기존의 KCTC보다는 PER이 다소 좀 고평가 상태이고요.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KCTC는 PBR이 거의 0.5 근접선이었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평가다라고 말하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 이하인 PBR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실적을 좀 볼 텐데요. 외출의 외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어느 정도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KCTC보다는 매출 규모도 크고 영업이익률도 다소 조금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이제 ROE인데요. ROE는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가의 이제 지표인데 10%가 살짝 넘어가는 뭐 많이 나올 때는 16%도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 ROE가 그래도 20% 근접선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고 자기 자본, 운전 자본을 통해서 수익은 꾸준히 이렇게 내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ROE가 무턱대고 높다라고 좋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운전 자본 대비 수익이 계속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익이 나면 계속 쌓이잖아요. 계속 쌓이는데 이 ROE가 비슷하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주주 환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에게 환원하는 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배당이죠. 배당 성향이 지금 10%도 안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버는데 당기순이익이죠.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비율이 6.4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억 4,500만 원만 주주 환원으로 배당을 한다는 얘기예요. 배당 성향이 100%면 100억의 당기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모두 다 배당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배당 성향을 볼 때는 얼마나 배당을 당기순이익에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할애해서 해주느냐인데 지금 보면 배당 성향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5% 6%밖에 안 되는 배당 성향인데 이 운전 자본을 그대로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해서 돌린다는 얘기인데 ROE가 꾸준히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치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10%를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뭐 칭찬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게 주가가 오르는 것도 바라지만 배당도 바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있는지, 이익을 쉐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주주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동방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쌓여가는 것을 회사의 운전자본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출을 계속 수익성을 증가시키는데 이 운전자본을 잘 쓰고 있는지를 주주로서는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당도 하지 않는데 ROE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성적표 면에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칭찬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 ROE가 높다라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잣대에서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까지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뭐 크게 떨어지지도 증가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면 조금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해요. 300%면 좀 높은 편인데 다행히 부채 비율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현금, 당좌 비율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유보율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익 잉여금이 많이 쟁겨져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것은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실적은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는 플러스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아까 박창기 대표이사님이었는데 주요 주주 구성은 대주주가 김영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알아보진 못했는데 이 동방의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서는 최상위에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분 자체도 제일 많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이렇게 지금 22.85%의 우호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이제 계약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2025년 7월 22일에 나온 계약이고 종료일은 1년 뒤 시점이 2026년 7월 31일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이라고 하는 대형 물류 회사를 통해서 1,200억 원 매출액 대비 13.8%가량 되는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뭐 북극 항로 관련주로 보는 부분 외에도 사업적인 탄탄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업 보고서를 간단히 볼게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게 답니다. 뭐 특별히 뭐가 없고요.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뭐 초중량물 운송, 설치, 3PL, 3자물류,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상운송이 포함이 돼 있고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항로 관련주로 KCTC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최근 기준이 그나마 2022년입니다. 보시면 5.6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항만하역 수상화물 취급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1%대 그렇게 뭐 점유율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얘네가 경쟁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쪽 분야에 진출한 동종 사업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일을 골고루 이렇게 좀 나눠 갖는 형태의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이제 5.64%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느껴지죠. 저도 이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항만하역 이 수상화물 취급업 쪽에서는 그나마 점유율이 좀 높은 편이다라는 걸 좀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 뉴스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뉴스를 한 개 정도 찾아봤는데요. 보시면 6월 25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동방이 북극항로 TF 출범 소식과 함께 미래 국가성장 동력 낙점에 강세를 가져가고 있다. 네, 우리가 앞선 KCTC 영상에서도 봤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여러 가지 발빠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이때 당시에도 북극항로 TF 출범을 공식화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이제 부산 해수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북극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내년 2026년에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우리가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내용이 뉴스를 통해 나올 때마다 동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거를 강조를 드렸는데 이 뉴스를 또 가져왔어요. 이 뉴스를 왜 또 가져왔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북극항로가 생소하신 분들 KCTC 영상을 한번 보고 오셔라라고 했지만 보지 않으신 분들 혹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북극항로의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존의 루트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넘어왔습니다. 이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 항구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왔죠. 우리나라 지금 부산까지 이렇게 오는 거리가 22,000km입니다. 꽤 먼 거리인데 이거를 이제 북극항로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오면 북극항로는 북서항로, 북동항로가 있는데 북서항로는 아무래도 이 알래스카, 그린란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얼음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고 합니다. 쇠빙선으로 뚫고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북동항로가
채택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요. 북동항로 기준으로 보면 15,00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현재 항로 대비 항로가 굉장히 단축이 되게 됩니다. 7,000km를 단축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송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죠.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뭐 예멘 후티 반군 뭐 이런 내용들이 뉴스로 거론이 됐었고,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북극 항로가 거론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다시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제가 썸네일에 여러분 뭐라고 썼습니까? 의외로 호재는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가장 좋은 호재는 우리나라에서 북극 항로 정책을 추진하고 실제 그게 가시화된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면 주가가 분명히 반응을 할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호재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 건 지금 보시면 가장 큰 리스크로 북극 항로를 바라볼 때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정치적인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죠. 여기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이 리스크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아무래도 그쪽 북극 항로는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친하다라고 볼 수가 없죠. 미국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친해서 북극 항로를 여러 번 지금 운항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게모니 싸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껴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북극 항로의 여러 리스크 중에 하나를 이 미중러 다툼에 이제 두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미중러 다툼에 있어서 최근에 트럼프가 그 북한과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뉴스를 아마 보실 겁니다. 그리고 푸틴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물론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에 뭐 군함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마찰이 있고 좀 팽팽한 텐션이 좀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언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휴전 내지 종전이 될지 알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 지금 대립 관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매듭이 하나가 풀리면 실타래가 술술술 풀리듯이 이게 완화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 북한과의 대화의 그 채널이 열리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만나게 되는 날이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조만간 이루어지지도 않을까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정동영 그 통일부 장관이 지금 계속적인 발빠른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북한도 거기에 있어서 명확한 뭐 반기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적대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한 발 물러난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제적인 정세,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중동, 북한, 이 분위기에서 그 중심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절단, 자신이 그런 역할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의 의지대로 만약에 이 미국, 중국, 러시아 여기 안에 일종의 좀 화합의 모드, 그리고 북한과의 화해 모드가 열리면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게 매듭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래서 북극 항로는 우리가 북극 항로 자체만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대북주의 연결선상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억측이다라고 얘기해도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에 있어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북극 항로를 단기적인 이슈로 바라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다 보면 그런 시점에 왔을 때 우리가 뭔가 예상하지 못한 호재가 여기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재무제표 아까 봤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실적주입니다. 그러니까 탄탄하게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큰 폭은 아니지만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북극 항로 이게 테마로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이 회사가 치명적인 악재에 노출이 되진 않아요. 물론 뭐 호재가 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격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조선업, 특별히 쇠빙선을 만드는 하나오션이나 뭐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페노션, 자, 이런 지금 관련주들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극 항로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업이 너무나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KCTC는 조선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 테마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여기에서 지지를 이탈하고 깨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의회의 호재, 화해, 그리고 협상의 자리로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북극 항로 관련해서도 무언가 그 차가워졌던 얼음들이 녹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의 호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셔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에 관점을 두었던 내용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호재를 줄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기술적인 분석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일단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쇠빙선 관련주들이 조선업의 수혜와 함께 지금 관세에 대한 프리미엄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번에 예외 조항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호국들,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내에서 선박을 제조하지 않더라도 50%의 관세를 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들은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북극항로 관련주에서 KCTC 동방도 충분한 호재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 조정을 어느 정도 끝내고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구독자가 늘면서 어떤 분들이 계속 선동하지 말아라, 매수 추천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굳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단순히 그냥 종목을 분석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 이런 견해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모든 종목을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리스크와 호재를 두 개를 다 다뤄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물려 있으신 분들이거나 투자를 염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지, 여러분들이 뭐 인버스 투자, 뭐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도 계속 종목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의 어떤 느낌의 영상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앞으로는 계속 안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하도 이렇게 선동한다라고 이렇게 댓글 다시고 채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은 신경이 쓰여서 한 번 더 코멘트를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점은 참고하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북극항로는요, 여러분들이 굳이 투자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포트를 늘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본인이 이미 투자를 하셨거나 내가 좀 포트 편입을 하고 싶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동방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KCTC 동방을 끝으로 이 북극항로 관련주는 일단 매듭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해볼 새로운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비 남인택이 오늘도 시원한 북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관련주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매일 라이브로 인사드리는 리포트 분석 영상에서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